절단기를 끊어 가지고 죽여. 이 사람이 그래서 굉장히 즉흥적이고 대단히 폭력적이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사람 같아요. 2021년 8월 26일 오후 4시경 검은색 렌터카 한 대가 서울 송파구의 어느 철물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중년의 남성이 내렸는데 회색 빛이 도는 긴 바지에 반팔 티셔츠를 입은 매우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남자는 철물점 안으로 들어가 금속을 자를 수 있는 절단기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절단기를 차에 싣고 그 자리를 떠난 남자. 그런데 그날 밤 11시 30분경 남자는 자신의 지인에게 전화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여보세요? 할 말 많아. 당신이 돈 안 해줘서 모든 게 끝났다. 다른 게 아니라 도망쳐야 돼 지금. 나 손좀 다 찢어졌어 지금. 피철철 나고 붕대가 많았어. 다쳤어. 한 명 여자. 남자는 자신도 다쳐서 피가 흐르고 있는 상태고 어떤 여성도 한 명 다쳤다면서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대체 그는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일까? 남자가 철물점에서 절단기를 구입하고 약 5시간 뒤 그는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여성에게 다짜고짜 함께 데이트를 하면서 썼던 약 600만 원의 비용 중 절반인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성은 그 요구를 거절했고 그러자 남자는 갑자기 화를 내며 급기야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살해 이후 남자는 여성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훔쳤습니다. 시신을 두고 밖으로 잠시 나온 남성. 그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다쳤고 여성도 다쳤다며 거짓말을 했고 도망가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인이 거절하자 살해한 여성에게 뺏은 신용카드를 술 취한 남자에게 뺏었다고 또 거짓말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비싼 거. 금 사도 되지. 그러니까 이 카드를 어떻게 활용해야 돼? 나보고 자수를 안 하고? 미치겠다. 이 절대적 강도가 아니잖아. 5년이야 7년이야 강도라고 해봐야. 그는 자신이 폭행과 절도를 저지른 것처럼 그리고 마치 이건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지인의 자수 권유에 웃어 보였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여유로워 보이는 남자. 여성을 살해하고 약 40시간 뒤인 지난 28일 오후 2시경 그는 한 50대 여성을 만났습니다. 평소 지인으로 알고 지냈던 두 사람. 남자는 여성의 차를 직접 운전해 함께 경기도 하남에 있는 팔당댐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8시경 남자는 여성의 차를 몰고 서울 송파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성 2명을 살해했다며 자수했습니다. 남자가 몰고 온 차량에서 어제 남자와 함께 팔당댐에 갔던 50대 여성이 목이 졸려 사망한 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 28일 한 남성이 송파경찰서에 여성 2명을 살해했다라고 자수하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철물점에서 구입한 절단기로 전자발찌 끊고서 도주했던 살인범 50대 강씨입니다. 2명을 목졸라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그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행 여부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 첫 번째 살인사건을 살펴보자면 데이트 비용을 절반 달라고 했더니 안 줘서 살해를 했다. 두 번째 지인도 돈 때문에 살해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참고로 두 번째 50대 여성은 자신이 돈 2천만 원을 빌렸는데 한 번에 달라고 독촉을 해서 살해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목을 졸라 살해한 방식하고 이제 또 금전 문제를 계속 엮어서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데이트를 한 건데 내가 너한테 얼마 썼다. 600만 원이 들어갔다. 네. 그러니까 반을 달라. 그럼 헤어지자는 얘기인가요? 헤어졌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너랑 끝났으니까 정산하자 이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말이 될 것 같으면서도 말이 잘 안 돼요. 사실 돈이 필요했다고 하면 그 여성한테 잘 구슬르든가 해서 뭐 그럼 100만 원이라도 줘. 이런 방식의 그런 거 없이 그냥 반 줘. 안 줘? 죽여.
이거잖아요. 그것도 금액도 이제 반이면 300만 원인데 300만 원 안 준다고 죽이는 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건 말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네. 잘 따져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천만 원 때문에 빌려들 한 번에 안 달라고 독촉해서 살해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2천만 원을 한 번에 독촉해서 살해했다고 했는데 2천만 원을 그걸 빌려준 게 맞나요? 그거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고 네. 그럼 뭘 보고 이 사람을 전자발찌를 그러면 오랫동안 교도소에 있었던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출소한 이후에 이 사람한테 2천만 원을 꼭 빌려줬. 그게 말이 되나요? 근데 그게 만약에 말이 된다고 하면 자신의 살인에 대한 동기를 설명하는 것으로서는 성립이 되죠. 그런다 하더라도 이거는 동기로선 성립되지 않지만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면서 꾸며내는 동기로는 성립될 수 있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또 지인한테 전화해서 그러니까 거짓말이 되게 굉장히 습관이죠. 네, 잘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돈 관련돼서 어쨌든 도주 관련돼서 할 거다는 얘기는 했고 근데 도주 중에 또 한 명을 죽여요. 이게 그렇죠. 이게 사실 이건 연쇄살인범인데 이 사람의 이 범죄 이어지는 살인 범죄 그리고 또 자수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수는 네. 도주 비용도 없고 도주가 계획적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도주 계획하려고 하면 사실 도주를 어디로 하겠어요? 뭐 가장 좋은 건 밀항을 하거나 뭐 그런. 근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치밀한 계획적인 도주는 아니라고 보면은 실제로는 결론이야 뻔하죠. 잡히거나 그러려고 하면 먼저 지가 자수하는 것이 네. 훨씬 더 이익이죠. 이게 이 사람이 굉장히 범죄 전력이 화려해요. 그렇다고 보면은 대담하게 자기가 먼저 시신을 가지고 갔다는 건 그건 이 사람의 심리적 성향상 가능한 것 같아요. 이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이제 전자발찌를 끊고 이후에 범행을 했다는 것인데 이미 살해하기 전에 전자발찌 끊기 위해 절단기 구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예를 들어서 찬 상태로 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끊고 이후에 이렇게 살인이 이어졌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범행의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뭔가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왜 이렇게 이어질까요? 순서가? 대략적인 계획이라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략적인 계획 정도는 있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전자발찌 샀는데 이걸 끊고 어디 가서 뭘 범행을 하고 근데 거기에 살인이 들어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살인을 했다고 하면 웬 살인의 유기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살인을 그럼 시체를 어떻게 버릴 것인가. 근데 그건 전혀 없어요. 유기 안 하고 차 안에 가지고 놓고, 있었죠. 예. 네. 그러면 그게 치밀한 계획인가요? 그러니까 절단기를 끊어서 뭘 할 생각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살인까지 갈 건 이 사람이 그래서 굉장히 즉흥적이고 네. 대단히 폭력적이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사람 같아요. 자, 범인 강 씨는 왜 전자발찌를 하고 있었으며 경찰이 자수를 했는지 그리고 이 사건 현재 논란되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강 씨는 살인사건을 저지르기 전에 이미 전과 14범의 범죄자였습니다. 강 씨가 첫 범행을 했던 시기는 불과 만 17살. 당시 강 씨는 특수절도로 징역형을 받았고 출소한 이후 비슷한 범죄로 7번을 더 복역했습니다. 그러던 1996년 10월 강 씨는 첫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길 가던 30대 여성을 마구 폭행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금품을 강취하고 성폭행을 했던 것입니다. 강 씨는 이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고 2005년 4월 22일 가출소했지만 출소한 지 약 5개월 만에 두 번째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05년 9월 19일 새벽 20대 여성의 차 안에서 그녀를 흉기로 협박하고 신용카드를 강취한 뒤 강제 추행한 것입니다. 강 씨는 이 시기에 약 40일 동안 공범 3명과 함께 30명이 넘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 절도,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05년 8월 15일 오후 9시 30분경 용산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여성을 강제로 승합차에 태운 뒤 반항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해 납치, 폭행한 후 신용카드와 현금을 강취했다. 2005년 9월 8일 오후 강 씨는 공범 없이 혼자서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마포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현금과 핸드백을 절취했다. 30여 명의 피해자를 낳은 이 사건으로 강 씨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출소한 강 씨. 출소한 지 겨우 3개월 만에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입니다. 강 씨는 경찰에 자수한 이유에 대해서 범행 사실이 발각돼 경찰에 잡힐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 씨가 자수한 이후
법무부와 경찰의 성범죄자 관리, 전자발찌 관리 책임론이 제기되었습니다. 강 씨는 야간 외출 제한자로 밤 11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외출이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자신의 집에서 밤 10시쯤 첫 살인을 저지르고 11시 이후에 약 2번을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위치 추적기 경보를 통해 외출한 사실을 안 법무부 범죄예방팀 직원 2명은 곧장 강 씨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강 씨는 외출 20분 만에 집으로 귀가한 상태였고 이동 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법무부 직원들은 강 씨의 집 앞에서 전화를 걸어 나중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하고 철수했습니다. 그때 이미 첫 피해자의 시신이 강 씨의 집에 있었는데 강 씨가 집에 돌아왔다는 이유로 들어가 보지도 않고 철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이 강 씨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휴대전화 4대를 약 600만 원에 구입하고 되팔아 현금을 마련했고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갔습니다. 바로 사실을 파악한 법무부 직원들은 경찰과 함께 강 씨의 집을 2차례 방문했지만 영장이 없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이 도주한 강 씨를 찾지 못하는 사이 강 씨는 2번째 피해자를 만나 팔당댐까지 다녀왔고 목졸라 살해까지 한 것입니다. 강 씨가 14범의 전과자였다. 17살부터 시작을 해서 절도로 시작해서 이제 성범죄까지 나아갔고 이제는 나중에는 2건의 살인을 통해서 자수를 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이게 지금 사실 저희가 전과 막 이렇게 10몇 범, 20범 이렇게 된 사람들이 여전히 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전자발찌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끊고 지금 이 범죄를 했다는 것에 많은 공분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의 이런 쭉 이어지는 것들을 통해서는 어떤 유형의 범죄자로 이 사람을 파악을 해야 될까요? 성범죄, 연쇄성범죄자, 네, 성적 포식자. 지금 말하자면 특수절도도 있고 강도상해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성범죄가 다 연관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돈도 뺏고 성범죄도 저지르고 그거로 살다가 또 성범죄 저지르고 이렇게. 근데 그거를 혼자보다는 아마 때로 하는 3명 혹은 어렸을 때부터 소년 범죄자부터 그걸 해왔던 그런 범죄자. 근데 왜 이 상습적인 성범죄자가 이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범죄의 그 범죄성을 낮출 수 있는 교정행정이 안 이루어졌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정확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사람에 대한 심리적 분석이라든가 정확 평가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냥 대충 해고 가출소 가석방 시킨 후에요. 왜냐하면 이런 애들은 교도소생활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풀어주고. 이 사람 체포된 이후에 더 많이 못 죽여서 한이 된다.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등의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과거 연쇄살인범들이 이런 이용철, 정남기 그런 얘기 하죠. 네. 이 사람 심리 상태를 좀 추론할 수 있을까요, 이걸로? 그럼 지금 뭐에 화가 난 거지라고 하는 거예요. 네. 도대체 얘가 화가 난 것이 뭘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화를 냈다고 하면은 네. 그래서 취재진한테도 욕도 하고 막 발로 차고 보도 제대로 해라 네. 그러고. 근데 잘 보면은 그때까지 이 사람에 대한 보도가 나온 게 거의 없어요. 네. 근데 뭘 보도를 잘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보도를 잘못해서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갖고 발로 차고 욕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보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화가 난 거예요. 네. 잡힌 게. 그러면 결국은 더 많이 못 찍어 환이 된다는 것도 사실은 지금 하는 행동이 일종의 과시형, 표현형 네. 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범죄자가 혹시 이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어차피 지금 들어가면 교도소 생활을 오랫동안 할 수밖에 없고 평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네. 연쇄살인범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받으려고 이런 굉장히 그 유영철과 정남규급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이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전혀 얘가 한 행동은 그냥 잡범이에요. 또 한 가지 이제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게 법무부하고 경찰의 관리 소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여성분들께서 전자발찌 차고 있는 애들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너무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전자발찌를 주변에 누가 차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법무부 중앙통제서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는 것은 주변 사람이 알아야지 조심하라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전자발찌는 그 용도가 아니라 법무부가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관리라는 게 도대체 뭘까? 관리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말라는 건데, 아니 이건 같은 건물에 사는데 어떻게 마주치지 않을 수 없으며, 네. 그럼 그 사람이 그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확인을 못 하는데, 지금 이것도 잠깐 외출 금지 조항이 있었는데 잠깐 나갔다 들어왔다고 해서 아무런 조치도 안 했어요. 그럼 도대체 전자발찌가 왜 필요한 거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법무부에서 이 사람을 잡아달라고 요청할 때 경찰한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보를 안 준다는 거예요. 네. 왜냐? 그러니까 이걸 잡으러 간 애들은, 경찰 애들은 얘가 어떤 이유 때문에 잡으러 간 게 아니라 전자발찌를 끊었기 때문에 잡으러 간 거예요. 살인을 해서 잡아러 간 게 아니라. 근데 경찰이 그렇게 잡으려다가 이게 살인범이네? 라고 하면은 경찰들 다칠 수도 있고 시민들 인직을 벌였을 때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법무부와 경찰의 이 정보 소통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문제라는 거예요. 끊기 어렵게 전자발찌를 만들겠다라는 박범계가 그런 네. 얘기하죠. 네. 어처구니 없는 바보짓 아닙니까? 아니 끊기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만들면 다 끊지. 네. 그럼 끊지 않아 갖고 이 사람을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안 끊긴 상태에서 죽였어요. 네. 그리고도 그냥 보고 왔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 끊긴 상태에서 죽였기 때문에 끊기 어려운 걸 만들겠다고 하는 건 답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법무부 애들은 전혀 답이 없어요. 월급 식충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흔히 말하는 세금만 먹고 하는 일 없는 자들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좀 과할지 모르지만은 네. 여태까지 전자발찌 때문에 몇 년 동안 계속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네. 나아진 게 겨우 전자발찌 끈 네. 그거 강화된 거 정도 6번 강화됐고 범죄 예방팀이라고 해서 일부 만든 거밖에 없어요. 네. 근데 사람들은 죽어가잖아요. 지금 이제 수사 중입니다. 아직 수사 중이어 사실 이제 많은 정보가 아직 경찰 통해서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죄가 있는지 그다음에 뭐 동기 뭐 등등해서 자세한 사항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나와야지 저희가 좀 얘기할 수 있을 상황이라서 좀 더 수사 결과 좀 지켜보면서 네, 어떤 사건인지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좀 같이 관심 기울여 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